네, 김신혜 씨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요즘은 어떻게 네, 저는 뭐 이제 출판사로 어쨌든 책 내고 또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된 책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출판인이 됐습니다. 아, 그 출판도 네.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밤새고 하는데 또 어쨌든 출판계가 우리 우파가 약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새로운 진지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또 오디오북도 진출을 했어요. 출판 네. 이런 문화예술 공연 이런데 우파가 네.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하나 오디오북. 오디오북을 지금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에 또 교보 이북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출해서 혹시라도 오디오북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그러시기 언제든 바랍니다. 낼 수 네.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한동훈 장관 왜 이렇게 흔들까? 비대위원장 되는 건데 이렇게 난리들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될 거지만 우리가 한번 한동훈 장관이 누구고 왜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운명을 그 윤석열 정부와 어떤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생각해서 제가 요즘에 집 정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서랍에 늙고 집 정리하듯이. 네, 집 정리하듯이 우리가 정리가 한번 또 필요하다. 책을 만들려면요, 네. 이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정리 저희 편집이에요. 이거 완전 책 편집증이에요. 만드는 일이 저도 책 몇 권 박사님도, 나봤습니다, 내봤습니다만 얘 보통 작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넣을 거, 여기 넣을 거 이렇게 우리가 당원과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웅 정말 저딴 놈이 김웅 같은 놈이 뭐라고 그럽니까? 김주애 비유를 하면서 분노가 나가지고 제가 이준석 한 명 우리가 해치우니까 그 아류들이 또 난리치지 않습니까? 예. 네, 적으로 여기는 자들이 우리의 편입니다, 국민의. 그래,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시작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런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부인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압수수색하고 하지 않았을 텐데 조국 장관도 그렇고 부인 등 가족 모두가 너무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장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일단 되게 따뜻한 검사예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그래 저런 조국의 부인이 아니었으면 저렇게까지 안 됐겠지. 정경심도. 그런데 그런 것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수사하고 국민들에게 그걸 소상히 밝히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말 조선 제일검 그 요소라고 저는 따뜻함을 가졌지만 누구보다 정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윤 대통령님이 했던 그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했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찾아왔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이제 윤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한동훈 검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봤다.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그렇지. 저는 거기에 모든 게 있네. 거기에 모든 게 있어요. 윤 대통령이 지금 우리 당 파악 다 했고요. 네. 이미 대선 들어갈 때 아셨잖아요. 여기 권영세 의원님도 그때 출연하셨었는데 그때 이준석 나갔을 때 오죽하면 이 당이 문제가 있는 거 다 파악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갈 데가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뭐 정광훈 목사님 당도 있고 당 있었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권영세 의원님이 문 따주고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이제 대선을 차린 거 아닙니까? 네. 그때부터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 당을 다 파악했어요. 썩은 것들이 지금 썩은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얼만큼 썩었고 정말 도려낼 것이 거의 우리 실제로도요. 감자가 썩으면요. 이거 뭐 어딜 남기냐 게임이 아닙니다. 사실 버리고 다시 키워야 됩니다. 그게 오래 걸리더라도 그 정도 상황을 저는 다 파악하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김기현 얼마나 그냥 아부를 떨면서 그 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제가 그냥 이 정부와 같이 가겠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저도 이제 어쨌든 귀동냥으로 들었었는데 되자마자 화장하고 마치 자기가 향후 대선 될 것처럼 그 계열이 바뀌는 걸 왜 모르셨겠어요. 윤 대통령은 다 권력에 취한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님 그 당선 당일날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저희 다 밤샜잖아요. 부정선거 때문에 그날 새벽에 저는 사실 황교안 대표한테 전화했습니다. 새벽 1시인가요? 이제 부정선거 돼서 이재명이 당선되면 수도 없는 제보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봉규 TV와 황교안 대표님이 그 모든 총대를 매주십시오라고 제가 1시에 통화했고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
당으로 소통이 되는 분한테 1시 반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이쪽에서 이 부정선거로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고 투쟁이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가 너무 국민으로서 잠이 안 오는데 전달을 부탁드린다 했고 전달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 대통령이 그때 당선되고 1층으로 아크로비스타 내려오셨을 때 그때 표정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거 다 얼마나 악의 무리와 얼마나 수도 없는 것들이 이걸 흔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걸 뒤집어 엎어서 그 근소의 차이로 되신 걸 알고 오셨기 때문에 권력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당을 바꿔내고 이번 총선이 얼마나 어려운 걸 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누구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믿지 않으면 정말 범인이 정확히 보이거든요. 예, 속 사기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거에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꺾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도 좀 당해야 사기꾼도 표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이거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요번에 그 김건희 여사 터트린 목사 같은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타격이나 주겠어. 이런 자들이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한동훈 장관은 정확하게 표현해 동훈 검사는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야. 사람이 해온 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당을 거의 독립운동 수준으로 바꿔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맞아요. 총선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흔들고 난리를 치지만요. 한동훈 지금 장관님은 거뜬히 버티시는 분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자존감의 저는 문제인데요. 맞아요. 자존감이 아주 강한 분이고요. 강해. 네, 네. 왜냐면 노력했고 또 너무 잘생겼잖아요. 이게 자존감이란 게 모든 것의 자존감이거든요. 아주 꿀꿀하고 열등감 있고 미움받고 컴플렉스가 자라고. 없어요. 네,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컴플렉스가 없기 때문에 든든히 버틸 수 있고요. 급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수사처럼 이 당을 벌써 파악을 저는 거의 웬만큼 다 하셨다. 네, 공부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오시면 하루하루 착착착착 해나갈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기뭉 따위들은 긴장이 되겠죠. 이번에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 어떻게든 북한 세력하고 수도 없는 준석이랑 연합을 해서 외곽에서는 박지원까지 저렇게 도와주고 이재호 이런 그들의 팀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한동훈 장관이 안 들어오게 막판에는 김기현까지도 그렇게 어쨌든 기회주의자처럼 그런 행태를 보이게 했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국민이 정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네.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이 정했고 한동훈 장관은 우리가 쭉 돌이켜 보면 사실은 그 검사들이 가장 유배지로 어디를 가기를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네. 그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네. 거기 가면 그냥 유배지 가는 겁니다. 아, 저 새끼 찍혔구나. 그렇게 돼서 법무연수원을 가서 정말 용인으로 또 보내고 4개월 있다가 진천으로 발령이 갑니다. 그러니까 너 그냥 끝까지 가봐. 옷 빨리 벗어 이거였는데 그쵸. 끝까지 옷도 안 버팁니다. 벗었어요. 그게 한동훈 장관의 힘입니다. 지금 끝까지 요번 안 버텨요. 추미애 네. 그 박범계 네. 2명의 법무장관의 난동에 네. 끝까지 옷 안 벗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강력한 팬덤이 형성이 된 겁니다. 저 불의를 보고 저 옳지 않은 것에 저렇게 버텨내고 저렇게 한 사람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네. 난 치사하고 이제 더러워서. 치사하고 더러운 것도 있고 아닌데 난 끝났구나 하고 변호사나 해야지. 네, 네. 그리고 그냥 나오는데 네. 끝까지 버티잖아요. 네. 수모를 당해가면서. 네. 그 좌파 진영을 누구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쪽이 어디까지 망가졌고 어디까지 악하고 어디까지 범죄가 저질러지고 그거를 알고 이번에 이재명 사건도 이렇게 막잖아요. 그런 것들 법조계를 다 알고 계시지만 저는 이 사법부를 다 알고 계신 이분이 입법부를 이제 수사하듯이 바꿔낼 거다. 그리고 이번 공천을 어쨌든 아주 새롭게 다르게 이 여의도 문법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 구자룡 변호사님을 최근에 한번 만난 일이 있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너무 이 운명의 흐름이 저는 구원투수라고 보거든요. 구자룡, 구원, 한동훈. 네, 한동. 구원 그럼 10이에요. 완성체입니다. 구원투수 두 분이 이번에 우리 당을 바꿔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이 구자룡 변호사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너무 자기가 뭘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예, 이제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아서
떨어지든 어렵든 자기는 이제 이 국민의 흐름에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흐름을 타고 왔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이 당에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당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2달 전부터 중앙 당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해운을 통해서 이해운 옆방에 있는 유승민을 만났고 유승민 향수 뿌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다고 자기 인터뷰 나간다고 신나 놀아서 콧노래를 부르면 향수 뿌리는 그 인간, 그 악취나는 인간을 내 눈앞에서 봤고 그 뒤로 유승민계, 이준석계가 그냥 이 당을 헤쳐 먹으면서 나가고 골조까지 무너뜨리면서 반기문 나오고 그걸 다 봤습니다라고 제가 이거는 한동훈 장관님께도 이 영상으로나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자룡 변호사님은 직접 만날 일이 있어서 이 당을 모르셨잖아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 그냥 나가도 집을 나가는 거지. 불을 태우고 골조까지 무너뜨리고 이 건물 자체를 다 부숴버리고 나가는 새끼들을 저는 본 거예요. 그 놈들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그 놈들입니다. 근데 구자룡 변호사님한테 그랬어요. 다 그러고 나가고 준석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이게 남아있는 그들입니다. 맞아요. 물론 국민 좋은 사람들 당원들 있는데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들 많이 왔는데 그때 시기 약간 욕심내는 애. 순수하게 왔다가도 뽕 들어간 애들. 뭐 준석이의 그 나쁜 영역을 뛰어넘을 정도의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오지 못했거든요. 예. 그냥 의병들이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아쉬웠고 저 준석이 좀 발라버릴 정도의 능력자들이 와야 되는데 임자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구자룡, 한동훈 둘이면 된다. 네. 그 구자룡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선두시다. 한동훈, 구자룡이 선두인 이유는 이 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부터 새 무리의 시작이에요라고 그냥 했더니 너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역사의 흐름에 진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도 진정성이 왔거든요. 네. 이번 총선은 내가 뭘 해보고 싶어. 뭐 내가 여기서 오래 고생했어. 저만 해도 사실 얼마나 많은 또 고생했죠.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사람이요 그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이번에 이 총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만 쓰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출판하고 전 좋은 일 하면서 또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또 좋은 사람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돕고 있어요. 그릇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과 구자룡 변호사 구원투수는 이번에 그릇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이제 국민들 여러분 당원들 지금 보고 계신 구독자들이 미친 듯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수사하듯이 입법부를 바꿔낼 거예요. 저들이 정말 개헌해서 저 김종인 할아버지 보세요. 저 노욕. 저들은요, 저도 이번에 이제 로스쿨 준비를 했다가 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뭐 고려대부터 어디 곳곳에 조국이 연구한 걸 다 보고 있고요. 김종인 할아버지 가인 김병로 선생님이잖아요. 그 밑에 것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로스쿨 교수들이요. 질문도 탄핵 질문이에요. 벌써 탄핵 준비합니다. 로스쿨 교수들이. 법조인들이 탄핵 준비하고요. 북한 관련돼서 벌써 아주 논리를 다 만들어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젠다들이요. 그냥 갑자기 언론인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조입니다. 저들은 법조계의 오랜 카르텔들이요. 좌파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벌써 윤석열 탄핵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는 애들만 로스쿨 뽑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 애들이 판사되고 그런 애들이 검사시키겠다예요. 한마디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윤석열을 좋아하거나 우파를 조금이라도 새싹이 될 사람들은 아예 키우지 않겠다의 이런 세상 속에서 저는 상당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한동훈 장관은 그런 것들을 100배는 더 파악해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복수에 들어가야죠. 자기가 네. 이제 그 받고 네. 자기가 또 당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당했고 네, 그 자기도 당했고 네. 이제 그걸 이제 가서 어떻게 뒤집을 것이냐 비대위원장으로 진짜 맞습니다. 비상대책을 네. 하겠죠. 이제부터 할 사람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고도 복수할까요? 복수를 어떻게 한동훈의 복수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이제 파악을 의외로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네. 치는 거죠. 치는데 일단 첫 번째 치는 건요.
경선으로 이미 경선이라는 제도 하에서 벌써 그들이 처집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벌써 아 쟤는 아니야. 저 사람은 다시는 뽑아서는 안 돼. 그 사람들이 쫙 정리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공심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날아갈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지금 악각되는 사람들은요. 벌써 경선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네. 그게 두려운 사람들은 벌써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냐면 국민적 인기는 없고. 그럼 딜을 해서 자기네들 공천 야 우리가 흔들 거니까 우리라도 그런 공천권 줘. 뭐 지금 쟤네들 김웅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배현진 난리라는 거잖아요. 예. 니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다 날리고 우리 서병수, 김웅 우리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이놈들 참. 그러니까 조져가지고 돈 뺏는 깡패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수법을 쓰고 있는데 국민이 바보입니까?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은 저는 근데 다행히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다. 왜냐면요. 이 뇌에서 벌써 수사가 다 꾸려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전략이 세워진 사람은요. 보통 아니야.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하겠다 안 하잖아요. 이젠. 네, 이제는 결심이 쓴 겁니다. 섰어요. 네, 아까 구자룡 변호사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결심이 쓰면요, 이 두 부류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철저합니다. 결심이 서면 그냥 흐름에 맡기지가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역사의 흐름에 맡겨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부터는 판때기를 다 짤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모든 그 스텝 부분을 다 파악해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쟤는 몰라. 여기 5년 없었으니까 몰라. 7년 없었으니까 몰라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은 저는 이제 멋진 거는 나 대통령 될 거야 게임이 아닙니다. 아 이거 잘못되면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자유우파가 그냥 무너지고 대한민국 공산화 되는구나.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신 총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를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하나씩 해나갈 텐데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국민들이 다 소상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잠깐 본 구자룡 변호사님한테도 그 정도 말씀드린 걸로도 그분은 벌써 다른 사람의 3년 동안 알아내야 될 거를 낭인과 그게 다른 겁니다. 이게 연구하고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한 사람은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게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지 여기서 내가 요 부분을 파악하면 요거를 더 알 수 있는지 그걸 금방 파악해냅니다. 근데 낭인들은 그걸 10년 걸려서 알아요. 그래서 낭인인 거예요. 평생 거기서 이거 알아? 당대표가 어떻게 되는지 준석이가 지금 딱 낭인 케이스잖아요.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데 그거 한동훈 장관 3일이면 파악할 걸 걔는 4년 동안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자랑거리도 아니고요. 이미 저는 이번 시즌은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올 텐데 모두가 추인해줄 때 오겠다고 하신 것도 저는 오히려 잘하셨다. 이젠 모두가 추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김웅이나 추인 안 하면 안 가면 돼. 서병수, 허은하 이런 부류들은요. 대세면 또 깨갱합니다. 네, 근데 단지 지금 왜 대세를 못 만드는 그 사람들이 일단 바보고요. 대세를 만드십시오. 저희는 지금 국민들이 흐름을 더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요. 이제는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이 총선을 치른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역 선거 해보면 알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 오는 게 가장 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사람이 모여서 와 이거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죄송한데 저도 원희룡 장관님도 지지하고 응원하는데 원희룡 장관님 하면은 약해. 이렇게 돼요.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이 쏟아지는 이걸로 가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한동훈 팬클럽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뭡니까? 한동훈 도토리 클럽입니다. 도토리 클럽? 네. 왜 도토리? 한동훈과 이제 도토리가 우리가 지금 밈으로 돼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데요. 네, 도토리는 사실 작잖아요. 근데 그 도토리들이 저도 도토리예요. 하나에 도토리밖에 안 되지만 도토리들이 모여서 한동훈 총선이 승리되면 그때는 도토리 그 초성 보십시오. 디귿 티읕 리을 대통령입니다. 도토리는 작은 것이지만 대통령으로. 성공하면 도토리가 대통령으로. 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지금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자기 대권으로 밀어야지 뭐. 예. 아니죠. 아니죠. 지금 소심하게 하는 게 저는 더 잘 된 겁니다. 왜냐면 대통령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해요. 자기 욕심 안 들어간 그 모습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으로 초성만 도토리 이렇게 외치면서 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제 다른 지도자급들이 다 정리가 돼요.
홍준표 아저씨 뭡니까? 홍준표 아이, 아저씨 다 쓴소리만 하는 사람들 다 빠이빠이고요. 얘기하세요. 73년생 한동훈 장관. 네.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우리가 한동훈의 복수는 네. 시작됩니다. 대세를 여러분들이 댓글로 꼭 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수는 시작됩니다. 기대해 보시죠. 네. 김신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